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사연은 채팅으로 유부녀와 만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한남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친구 2명은 낮술을 퍼붓고는 골아떨어져 있고 방 주인은 인터넷으로 채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채팅하는 친구는 약간 4차원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끔씩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녀석입니다. 그날도 35살 동갑내기 3명이서 술을 마시는 중에 4차원 친구가 채팅으로 여자 꼬셔서 만나러 가자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2명은 계속 술 마시면서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1명은 계속 채팅으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2명이 지쳐서 골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채팅하는 친구의 별명을 보고 너무 웃겨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채팅한다면서 별명이 고세우마 금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웃었는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너 그렇게 채팅하면 게이들이나 좋아하고 일반 여자들은 대답도 안 하니까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별명을 바꾸지 않고 30분 정도를 더 열심히 노력하더니 결국 포기하고 저에게 해보라며 교체를 했습니다. 저는 친구 뒤에서 구경한 게 전부여서 친구에게 채팅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난 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별명부터 교체하고 채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별명이 초보운전이라는 여성에게 인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녀는 무작정 사진을 한 장 보내더니 저에게도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녀가 보낸 사진은 하얀 얼굴에 선글라스를 하고 머리가 바람에 살짝 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정색 물방울 원피스에 양손에는 고양이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꼭 표지 모델 사진 같았습니다. 저의 사진은 보내지 않고 그녀에게 본인 사진을 보내라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사진이라며 다른 사진도 보낼 테니 확인하고 저의 사진도 빨리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다른 사진들도 모습들은 비슷했는데 전부 선글라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은 조금 했지만 일단 저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20분 정도 계속했고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3살 된 아이가 있고 사는 곳은 금호동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면허증을 따려고 운전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운전 연습 끝나면 잠깐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였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만나기로 약속까지 마무리를 짓고 채팅을 끝냈더니 자고 있던 친구들은 일어나서 그녀의 사진을 보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친구들의 모습들은 꼭 고등학교 때 인기 있는 여학생과 미팅하러 간다면 부러워하며 환호성 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따라가겠다는 친구들에게 그녀와 잘 되면 꼭 그녀의 친구들과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집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학원 주차장에서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에게 미리 차량 색깔과 넘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보내준 사진들은 전부 앉아서 선글라스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그녀의 키와 얼굴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예쁘게 생겼으면 제 차로 걸어오라며 주문을 몇 명에게 걸어보았는데 다들 그냥 지나갔습니다. 끝나고 나온다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나서 키가 작고 오동통하게 생긴 여자가 저의 차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가까이 오면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순간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가 없어진 그녀는 정말 못생긴 얼굴이었고 옷차림 또한 중국 한족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냅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그녀에게 그냥 30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녀는 근처에 유람선 모형으로 만든 카페가 있다며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앞에서 700원짜리 캔커피나 마시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생뚱맞게 유람선 카페를 가자고 하니 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그녀가 2층이 경치가 좋다며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창가 옆에 앉아서 제게 빨리 오라는 손짓을 하는데 그녀 얼굴이 홍금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고 뭐라고 떠들어대기는 하는데 저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빨리 탈출할 방법만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4차원 친구에게 5분 후에 전화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도망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엄청 예쁘고 키도 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볼 정도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로 유명한 예쁜 여자친구 때문에 평소에도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채팅하다가 멋있는 유부녀와 만날 수도 있다는 신기함 때문에 만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나와서 벌 받는다고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녀 앞에서 급한 일인 것처럼 통화를 하면서 빨리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전화번호 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카페를 도망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던 선조들의 기분이 지금 기분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뒤따라 나올까봐 빨리 차를 타고 카페를 벗어났습니다. 체했던 것처럼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해서 그녀가 어떻게 생겼고 만나서 도망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컴퓨터 앞에 모여서 그녀와 홍금보 사진을 비교하고는 배꼽 잡고 웃어대며 저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4차원 친구는 저에게 그녀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얼굴이나 몸매 같은 건 상관없고 사랑만 하면 되니까 빨리 연락처를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나는 연락처를 버렸고 누가 주워서 무슨 짓을 하던 나하고는 연결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4차원 친구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말하고 버린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몇 시간 동안 추억도 만들고 즐겁게 놀다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알게 된 4차원 친구의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났고 그날 바로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둘이는 자주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별명이 킹콩이었는데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팅으로 유부녀와 만났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처럼 사진과 화장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